무려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진 끈질긴 개혁. 대동법은 기득권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한 백성의 삶을 헤아린 조선 최고의 세제 개혁이었는데요. 세금을 고르게 함으로써 백성을 위한다는 균공애민의 정신이 돋보이는 제도, 대동법을 알아봅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이 부담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지주로부터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두는 조세와 16세 이상 양인 남성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역, 마지막으로 농민이 호별로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공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공납은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부담을 준 조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납은 빈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의 특산물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혹독한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반드시 특산물로 공물을 바쳐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거주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산물을 관청에서 공물로 요구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해당 특산물을 구해와서 바쳐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리나 상인이 백성을 대신해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고 그 대가를 몇 배씩 가중해 백성에게 받아내는 방납이 성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방납으로 백성들의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납의 폐단을 없애고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조선시대 지방 특산물로 납부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해서 납부하게 한 제도로 호별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부과 단위를 토지 결수에 둠으로써 땅을 적게 소유한 지주에게는 세금 부담을 적게, 땅을 많이 소유한 지주에게는 세금 부담을 크게 하면서 재산과 수익에 비례하는 공평한 조세 체계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동법은 조선시대 학자이자 정치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율곡 이이가 선조 2년인 1569년에 건의했던 특산물을 쌀로 거두는 대공수미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기득권층의 반발로 결실을 맺지 못했던 대공수미법은 선조 27년인 1594년 토지 1결에 쌀 2말씩을 징수하도록 해 그해 가을부터 전국에 시행되었는데요. 그러나 징수한 쌀의 양이 매우 적고 수시로 현물로 징수하는 일도 많아 1년이 채 되지 않아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때인 1608년 방납의 폐단이 가장 심한 경기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대동법이 시행되었는데요. 그 후 대동법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지주들의 저항 등에 부딪혀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며 100여 년이 지난 1708년 숙종 때가 되어서야 함경도와 평안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동법의 시행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대동법 시행으로 특산물이 쌀로 대체되자 관청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공인을 통해 시장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인의 활동이 활성화됐는데요. 이렇게 공인의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조선의 상공업 발달을 불러왔고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화폐 사용도 활발해지고 상공인층이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런 상공인층의 성장은 농민들의 분화를 촉진시켜 신분 질서가 와해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동법은 세원을 토지 수익으로 단일화해 농민들에게는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재산과 수익에 비례하는 공평한 조세 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백성 모두가 세금을 고르게 부담하는 공평한 세정을 다져나가는 계기가 된 대동법. 이 역사 속 의미 있는 세금 제도처럼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의 삶을 헤아린 세제 개혁이 끊임없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